당뇨병의 자연학적 원인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의 원인을 이제 자연학 관점에서 보면 부신피로, 부신 소진이 되겠고, 부신은 이제 양쪽 콩팥 위에 있는 선 조직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노란색이고 이제 기름이 많습니다. 부신피로와 이제 부신 소진을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이제 부신피로 때는 이제 코티솔이 증가되어 있고 부신 소진 때는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부신 소진 때는 이제 에피네프린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부신은 이제 모든 스트레스를 이제 다 처리합니다. 그래서 육적, 정신적, 감정적, 또 영적인 모든 스트레스를 이제 부신이 처리하고, 스트레스 종류에는 이제 먹는 것도 있고, 뭐 정신, 정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이제 부신을 소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스트레스가 들어와도 이제 부신이 다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부신은 자꾸 나이가 들수록 이제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당뇨병 원인이 이제 자연의학적 원인으로 설명하는데, 인슐린과 코르티졸의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발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슐린은 고혈당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부신의 코티졸은 저혈당이 발생하지 않게 합니다. 인슐린과 코티솔의 밸런스가 맞아야 혈당이 잘 조절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신피로, 부신 소진이 되면 코티솔이 생성이 가행되고 감소되면서 당뇨병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혈당은 우리가 이제 혈당이 올라가면 이제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당을 떨구고, 또 너무 떨어지면 부신에서 코티졸이 나와서 혈당을 다시 올리기 때문에 항상 70에서 140에 정상적으로 혈당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배후에는 부신의 코티졸이 분비되어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췌장의 인슐린과 부신의 코티솔의 밸런스가 맞아서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혈당 관리, 스트레스, 가시가혈당, 고혈당,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췌장의 인슐린이 이제 증가되고, 그 다음에 뇌로 가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을 거쳐서 이제 코티솔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코티솔이 나오면 간에서 이제 포도당 생성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인슐린과 또 만나서 세포의 혈당이 증가되고, 혈당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되며 이제 행복한 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부신에서는 코티솔 분비, 인슐린과 코티솔의 균형이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혈당이 이제 급격한 상승의 방법은 이제 부신 소진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백미, 백밀가루, 백설탕, 커피 등을 먹으면 혈당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이제 가행 분비되는 것입니다.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부신에서 대량으로 코티솔이 분비되어 혈당을 정상으로 다시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혈당의 이제 급격한 상승의 방법은 이제 부신 소진을 초래합니다. 자, 급격한 상승, 췌장에서 인슐린 가행 분비, 그리고 부신에서 코티솔 가행 분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췌장보다 부신이 먼저 소진되고 코티솔이 감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신 소진이 되는 것입니다. 부신 소진 시 저혈당,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면 혈당은 급격하게 이제 떨어집니다. 가시고혈당하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이제 증가되면 저혈당이 떨어지는데, 근데 부신에서는 이제 코티솔이 감소되니까 간에서 포도당 생성이 감소되고 혈당이 감소됩니다. 그래 되면 이제 저혈당이 발생되고, 그 세포는 혈당의 수요가 증가하지만은 포도당 수요가 증가하지만 이제 유효성이 감소되고
이제 세포도 이제 스트레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반응성 저혈당, 인슐린 가분비로 인한 저혈당의 반복은 당뇨를 일으킵니다. 자, 반응성 저혈당이란 말은 당뇨병은 없으나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고 난 후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돼 혈당이 많이 떨어지는 증상을 말한다. 자, 이처럼 혈당 폭등이 반복되면 부신인 수칭이 되어 부신 소질이 발생하고 또 세포의 인슐린의 반응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 생성해야 되다가 이게 초기 당뇨의 특징이고 뒤쳐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결국 후기 당뇨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응성 저혈당의 반복은 당뇨를 일으킨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 혈당 폭등, 췌장 인슐린 가분비, 부신 코티솔 가분비, 췌장보다 먼저 부신이 먼저 소실된 부신 소진 발생, 췌장 인슐린 가분비가 지속되면 인슐린 저항성 형성, 초기 당뇨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정상적인 인슐린의 작용에 대해 세포가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췌장에서 분비한 인슐린에 대해 저항성을 갖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고혈당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췌장 가루로 췌장 소진이 발생하고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후기 당뇨병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응성 저혈당이 발생하면 이제 계속 당을 올리기 위해 사람들은 빵, 과자, 커피 등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인슐린 저항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이 생기면 이제 당뇨가 발병되고 이게 초기 당뇨가 되는 것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저항소로 계속적으로 인슐린 과잉을 만들게 되면 췌장이 소진되고 인슐린 분비도 줄어듭니다. 이래 되면 당뇨병 후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신 소진 환자는 음식에 대한 갈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신 소진 환자들은 한 11시쯤 되면 이제 설탕, 사탕, 밀가루 음식, 감자칩, 커피, 차, 에너지 음료, 청량 음료 등과 같이 에너지를 높여주는 먹을거리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갈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먹으면 에너지를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계속 이제 부신 소지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은 혈당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시켜 몸 전체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혈당 수치는 다시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치까지 내려옵니다. 이것을 이제 반응성 저혈당이라 얘기합니다. 단순당 중독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설탕을 가다하면 백미, 비밀가루, 설탕을 가다하게 먹으면 인슐린이 가다 분비됩니다. 그럼 반응성 저혈당이 발생하고 부신 소진으로 코티솔이 생성되지 않아 저혈당 증상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밥을 급하게 먹은 후 갑자기 어지러운 증상이 짧게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설탕을 가서 섭취하고 인슐린 저항성 발생하고 결국 당뇨가 발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주제는 이제 당뇨라는 것은 결국 이제 부신피로 부신 소진이 되면서 이제 당뇨가 이제 발병한다. 그러니까 자연학적으로 이제 원인으로 이제 당뇨 발병의 원인을 설명하였습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